안녕하세요. 키움티움TV 구독자 여러분, 인지학습 치료사 권예지입니다. 오늘은 인지학습 치료를 자주 찾아오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장애인? 혹은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친구들? 이런 느낌 보통 가지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낮은 지능의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선입견은 조금 없애고 이런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칠 때에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초점 맞춰서 해드릴까 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필요해요. 표준화된 지능검사는 전체 평균을 100점으로 둡니다. 그 중에서 70 미만의 아이들은 지적 장애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85에서 100 사이의 아이들은 평균 하의 지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은 70에서 85 사이의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70에서 85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로 구분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인지나 정서, 사회성 발달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늦된 아이, 눈치 없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눈에 띄죠. 대부분 이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긴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선생님들한테 야단맞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를 진단받고 확실히 도움을 받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부를 따라가기에도 어려워요. 이럴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당사자인 아이들이겠죠.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 2번, 3번 다시 공부시키면 보통은 하겠지, 평균은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들 하셔요. 물론 인지학습 치료와 같이 전문적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훈련은 중요해요. 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학습의 양과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한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이렇게 단계를 건너뛰는 순간에 아이들의 학습 적응은 더 어려워요. 이럴 때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우리는 우리 아이 나름의 페이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손으로 만드는 것에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를 꾸준히 살려서 만드는 것에 진로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죠.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해준다는 말이 있죠.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프레임에 아이들을 가두고 먼저 재단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 특기, 성격, 이모저모를 존중해 주셔서 나중에 장차 진로랑 연결해주는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을 마치려고 보니까 약간 책에 말머리 정도 쓰고 그냥 책을 덮은 느낌이 들어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 물꼬를 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계선 지능의 특징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준비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 마인드를 잡고 가는 것 그것부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